여러분들은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독도 문제? 역시 여러분들은 영토 문제에 대단히 민감하군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과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두 나라가 역사 화해를 이룩하고 평화롭게 공영해 갈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15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오늘날의 이 한일 관계 나아가서는 이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되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 60여 년 지나는 동안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 국토와 민족이 서로 분리되고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아직도 적대 관계가 계속이 되고 있는 대단히 불행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성취한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작년에 G20이라고 하는 걸 개최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선진국 20여 개국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경제뿐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도 여러분들 이제는 한국인의 젊은이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세계 빙상대회에서 우승한다든지 하는 건 이제는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또 음악이라든지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한다는 것도 이제는 다 반상. 자, 불과 60년 전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자기 나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수출하고 배를 수출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라는 게 다른 의미에서는 불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성취했는데 나는 그거에 뒤떨어졌다는 생각들이 최근에 많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속에서 소위 격차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또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 독선적인 그러한 주장들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것까지도 다 포용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다. 그런 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성취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이라는 체제 같은 게 우리 동포들입니다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남한보다도 경제적으로 전후복구를 빨리 하고 생활에 나은 측면도 있었어요. 제3세계의 선두주자였다고 하는. 그러나 그런 나라가 그 후 4, 50년 지나면서 이제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억압을 받는 나라, 권력이 세습되는 나라, 핵 개발을 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면에서는 큰 불안정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반면에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누차 말했어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상호관계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바꿔왔는가. 663년에 백천강 전투에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이 맞서 싸웠어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때도 중국과 조선과 일본. 또 지금부터 100여 년, 110여 년 전에 청일전쟁. 청일전쟁 때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싸워. 거기에서 중국이 패함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이제
중화 제국에서 완전히 세계 여러 나라에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그 한 50년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을 비롯해가지고 서양 여러 나라에 먹잇감이 됐다고. 그 속에서 중국인들이 겪었던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공 내전을 겪어서 지금의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의 중화민국으로 분립이 됐습니다만 그 대륙의 중국이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문화대혁명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극도,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혁 개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불과 30년 만에 작년에 말이죠. 중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GDP에서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명실공히 G2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옆에 일본을 봅시다.